자, 계속 보시죠. 우리 공유체가 있습니다. 별표 치시고 A 해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공유체 됐습니다. Common Resource 됐습니다. 공용 경기장 밑줄, 지하자원, 코마 찍어야 되겠다. 그죠? 지하자원, 공공시설, 공공도서관, 공공체육관, 공공운동장, 공유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지만 내가 이용하면 타인이 이용하는 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요렇게 마을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목초지는 4명의 가구가 있습니다. 각각 소가 10마리씩 있습니다. 목초지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배제적이에요? 비배제적이에요? 비배제적이죠. 다른 집에 소가 많이 목초를 뜯어 먹으면 우리 집 소가 먹을 게 줄어들죠. 경합적이다? 비경합적이다? 경합적이죠. 아까 제가 뭐 정확한 설명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부평역 광장은 무슨 재화요? 부평역 광장은 여기 앉아서 장기를 다 두고 있으면 내가 쉬고 싶어도 가도 자리 없잖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면 내가 이용할 게 줄어들죠. 배제적이요? 비배제적이요? 비배제적이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잖아. 이제 관악구에 살지만 나는 또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배제적이에요? 비배제적이에요? 비배제적. 불법 체류자도 이용할 수 있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내가 이용하기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이기적이고 합리적 인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는 C는 착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소를 방목하면 밤사이에 또 풀이 자르면 계속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부 다 9시, 6시에 9시, 6시 하면 되는데 그런 이거는 사회적 극대화죠. 또는 사회적 합리성이죠. 공적 극대화입니다. 말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목초지가 사회적 관점에서 가장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다? 9시부터 6시까지만 이용해가지고 계속 유지 관리되면 영원히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하나에 D라는 사람이 6시에 소를 가지고 오지 않고 24시간 방목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은 가장 그게 이기적이고 합리적 행동이야. 왜? 다른 사람 집 소들이 다 가져 들어가 버리면 자기 집 소만 뜯어 먹으면 자기 소만 살이 똥통하게 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딱 보면 여러분이 A, B, C라면 누구랑 똑같이? D랑 똑같이 하겠죠? 그럼 전부 다 이제 소를 다 방목해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자, 개인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뭐라고요? 24시간 소를 방목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버린다? 공적 극대화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극대화?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 이게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가 했던 말이 뭐예요? 너는 너 이기심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돼. 개인들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개인들의 행동을 시그마 다 모으면 사회적으로 가장 행복할 거야. 이렇게 주장한 게 누구라고요? 아담 스미스. 너무나 이게 진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구명보트 윤리 배반 현상 설명했잖아요. 그죠? 다시 너무나 묘한 현상. 이걸 발견하는데 150년이나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인간들 모두가 우리나라 여러분 인간들 우리나라 국민들 1580만 명 정도 되는데 1580만 명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정말 최적화돼야 되잖아. 지금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어떤 재화인 경우에는 공유자원인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공유지의 비극. Treasure of Commons. 오늘 좀 발음 좀 되는데? 발음 좀 된다고 봐줘. 알았지? Treasure of Commons. 자막 프로그램 쓰면 영어로 제가 하는 그 자막은 AI가 이 사람이 니스카넨이 발음이 그렇게 안 되는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요즘에 그 강의에 자막을 달아서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내가 포기했어, 사실. 이제 너무 힘들었어. 근데
더 놀란 건 두 개인데 내 발음이 그렇게 센다는 건 처음 알았어. 제가 이렇게 발음을 하면 그 AI가 내 발음을 듣고 전혀 이상한 발음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제가 앞으로 발음 열심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발음은 거의 완벽하게 다 틀려. 그래서 내가 이 AI가 문제가 있는 건지 내 혀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발음에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지드 오브 커먼스 무슨 비극?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거죠. 국방, 치안, 등내 공기, 가로등. 자, 민간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거. 민간 투자의 저해 요인 별표. 민간 투자의 저해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부담주의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수익자 부담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3번 지문이 많이 틀렸는데요. 똑같은 양을 소비하면 만족감도 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아까 월미도 등대 길을 잃고 헤매는 등대한테는 배한테는 그 등대가 진짜 어떻게요? 내 생명과 같을 건데 자기 방향 GPS 장치 내재되어 있는 생각을 저거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이거는 공공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커피 마시는데 맛있어? 나는 여기 컴포저 커피 원장님이 선물해줘가지고 억지로 먹고 있는데 컴포저 커피 별로 맛없거든. 누구는 똑같은 2,500원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맛있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엄청 맛없다 그러죠. 동일한 음식을 먹거나 동일한 양을 소비하더라도 그 만족이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알았죠? 이거 기출 지문입니다. 동일한 재화를 소비하기 때문에 만족도 동일하다. OX, X. 요금 원장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가격이 너무 착해가지고 저는 여기 옆에 있는 이디야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디야 커피가 여기 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문을 안 열었어. 그러니까 8시 한 10분 좀 그 정도 오거든요. 두 번째는 여기 근데 오늘 내가 처음으로 이거 바코드 찍으면서 봤는데 가격이 2배 차이 나더라. 2배 차이 나면 내 혀가 대장금의 혀가 아닌 이상은 그 정도는 내가 수인하고 내가 감수할 만한 용기가 생기더라고. 한 500원 차이면 내가 고집하겠는데 2배 차이는 이게 1,500원인데 여기 3,000원이면 엄청난 여기가 3,800원이거든요. 엑스트라 사이즈는 4,200원 정도 하는데 2배 차 그 정도면 내가 참고 먹을만 하지, 그지?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금제가 있습니다. 톨제입니다. 톨제. 가스, 전기, 철도, 케이블 TV, 통신 딱 느끼면 다 돈 내는 거죠. 자연 독점, 규모의 경제, 평균 비용 하락. 별표. 자연 독점, 규모의 경제, 평균 비용 하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즘에 지나다니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인터넷 변경하면 1년 동안 요금 공짜로 내도 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왜 그런 동네는 그런 SK, LG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자, 이용자가 있습니다. 양이라고 할게요. 비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 SK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전국에 망을 깔면 한 명이 이용할 때 망을 깔면 엄청나게 생산 비용이 늘어나겠죠. 엄청나게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국에 다 깔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2명 이용할 때는 비용이 확 줄겠죠. 3명은 더 줄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무슨 비용이 하락해요? 평균 비용이 하락합니다. 자, 잡으세요. 한계 비용이 0이라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야. 이걸 바꿔서 시험에 많이 놓는다고요. 다시 뭐라고요? 한계 비용은, 자, 여러분, 이거는 전국에 공급망을 다 깔고 나서 이용자가 추가될 때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다르게 다시 계속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무슨 비용이 떨어져요? 평균 비용. 처음에 1조가 들었어요. 그럼 2명이 이용하면 뭐밖에 안 돼요? 5천원밖에 안 되죠? 이용자 2명의 공급 비용은 1조니까 3명이 늘어나면 330조가 되겠죠. 4명이면 250억. 하여튼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슨 비용이? 평균 비용이 하락해요. 이런 걸 왜, 잡으세요? 왜 규모의 경제라고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이죠. 무슨 경제? 그래서 무슨 경제야?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적이다.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 다시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 무슨 비용 하락? 평균 비용 하락. 이런 경우에가 전형적인 자연 독점이에요. 자연 독점. 자연스럽게 독점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가 뭐겠어요? 독점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인위적 독점하고 무슨 독점? 자연 독점이죠. 인위적 독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맨날 열불나게 얘기하는 거. 약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거는 법으로 인위적으로 금지해 놓은 독점이죠. 무슨 독점이에요? 그거는 인위적 독점이야. 근데 자연 독점은 이런 평균 비용을 이게 같은 말이 뭐예요? 생산량이 공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비용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무슨 산업?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철도, 전기, 가스, 상하수도, 케이블 TV. 전형적인 무슨 산업이에요? 자연 독점. 말로 해볼게요. 자, 규모 경제. 자, 처음에 서비스 공급할 때 엄청나게 생산 비용이 들어. 맞지? 그 다음부터는 생산 비용이 거의 안 들죠. 어떨 때는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잡아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많이 전단지 나눠주잖아요. 그죠? 인터넷 바꾸면 1년간 공짜고 2년, 3년 치면 돈 받는다는 거잖아. 기업이 여러분 당연한 절대 진리가 뭡니까? 경제학의 절대 진리가 뭐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두 번째, 공짜 정신은 없다. 그리고 그렇지 손해 안 보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공급을 해도 지들이 이익이 돈이 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우리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은 무슨 경제 상태에 와 있는 거야? 규모의 경제에 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 안 적었는데 요 4개가 바로 요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비용 체감이라 하나 써주시고, 비용 체감 산업입니다. 비용 체감. 다시 그래서 요금제, 자 갑니다. 요금제의 4개 특징 뭐라고요? 자연 독점 이퀄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 무슨 비용 하락? 평균 비용 하락. 비용 무슨 산업? 체감 산업인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규제를 합니다. 규제. 최근 정부 실패론 이후에는 요금제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규제를 하죠. 자, 맞잖아요. 지금 여기 특히 여기 철도는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본 사람은 정말 여러분 부모님한테 오늘 집에 가서 아빠 철도청 시대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면 와 네가 어떻게 그걸 아냐? 이렇게. 여러분 철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KTX라고 많이 또는 코레일이라고 많이 기억하고 있죠. 지금 공사가 됐잖아요. 그죠? 원래는 철도청이었어요. 조달청 들어봤죠? 조달청은 지금도 있으니까. 관세청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청이 지금 20개 있거든. 20개. 그런 것처럼 철도가 뭐였다고요? 철도청이었는데 지금 뭐로 됐어요? 철도공사가 되고 원래 음흉한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의 음흉한 목적이 뭐였어요? 이걸 완벽하게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였죠. 이거는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 대한항공은 우리나라의 국적기로 돈도 비싸고 한데 이게 진짜 문제가 많죠. 원래 여러분 이게 공기업이었던 거 아세요? 원래 공기업이었어. 우리 국가 거였어. 그걸 어디로? 한진해운으로 민영화해가지고 그게 대한항공이 된 거죠. 이게 완전 민간 기업이 됐죠. 전형적인 자연 독점 산업이죠. 자연 독점 산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근에는 뭐가 되고 있다? 민영화, 민간이 타게 되면서 정부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기보다는 이제는 규제라는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쉽게 답만 외우면 다시 갑니다. 평균 비용 하락,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
자연 독점 산업에서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든지 최근에 정부 실패론 이후에는 무슨 개혁? NPM적 개혁 이후에는 민간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알았죠? 이거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꼼꼼하게 했습니다. 자, 갑니다. 정부 기능. 규제,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밑줄. 규제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합니다. 지원 기능은 사회 간접자본. 대문자로 이걸 뭐라 그래요? SOC라 그러죠. 사회 간접자본은 SOC입니다. 신성장 기업. 중재 기능. 노사 분쟁하는 거죠. 기업 행정입니다. 정부 기업 동그라미 치고 빼내서 자,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라 쓰시고 정부 부처형 공기업. 저번에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이런 게 대표적이죠. 공공성도 유지하면서도 기업성도 유지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공기업을 정부 부처에 둘 수도 있어요. 공사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주식회사라는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법에 상법에 적용받으니까 상법에 적용받겠죠. 정부 부처에 두면 정부 조직법에 적용을 받겠죠. 정부 부처니까 정부 부처니까 정부 조직법에 적용을 받겠죠.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무슨 법에 적용받아요? 상법에 적용받겠죠. 공사는 이거 만드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요. 요 두 개하고 요거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우체국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우체국 직원들은 공무원이라고 했죠. 왜요? 그냥 다시 그냥 정부 부처형 공기업에서 공기업에 액센트 두지 말고 정부 부처야. 정부 부처.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 다 공무원이죠. 정부 부처는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게 입법 정책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철도청이 됐다가 철도청이면 정부 부처였겠지. 지금은 뭐가 됐어요? 철도공사가 됐죠. 그러면 무슨 형이에요? 공사형이야. 저도 이거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지만 직관적으로 공사형 같다. 왜냐하면 코레일이 주식회사형은 딱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KGC 한국 담배인상공사가 코리안 진생 인삼이 진생이잖아. 진생. 아마 타바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바코가 담배잖아. 원래는 KTNG였죠. 코리안 타바코 앤 진생이었겠지. 뭐 그런 뭐 이런 거였지. KGC가 됐는데 이거는 여러분 주식 가격이 나오잖아. 여러분들 주식 투자 안 해봤구나. 봐봐, 이거는 지금 완전 민영화됐는데 주식 가격이 나온다는 뭐겠어요? 이게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겠지. 이거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철도청 뭐 주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 안 넣어줘. 아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형이에요? 한국 수자원공사 주가 없잖아. 그 아마 무슨 형이겠어? 공사형이겠지. 공사형. 주식회사형은 상법에 적용을 받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나와 있네요. 정부 부처형 공기업, 우체국 예금, 우편 사업 묶어 주시고, 이게는 우정사업본부에서 한다 그랬죠? 우정사업본부에서 조달, 하연, 조달 뒤에는 조달청이지. 하연 조달청은 무슨 부 소속이냐? 효진, 조달청은 무슨 부 소속이야? 우체국 예금이나 우편사업은 우정사업본부라 그래서 어디 있다 그랬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다 그랬잖아. 그지? 혹시 효진아 네가 국가직 붙어가지고 조달청에 갈 수도 있어.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밑에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지금은 좀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죠. 그죠? 대정관 애들이 뭐 행복한가 불행한지 모르겠네. 옛날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정부종합청, 원래 이제 종로에 있었는데
너무 커지니까 과천에 정부종합청사가 있었죠. 그래서 대전에 사청사라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걸 만들었어요. 여기 기획재정부 밑에 있는 4개의 청을 대전으로 했거든. 기획재정 밑에 관세청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있고 조달청이 있고 하나청을 여러분들 진짜 못 맞춰요. 특이한 거죠. 이 통계청이 어디 소속에 있어요? 통계청이 과기정통부의 밑에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통계청이. 나머지는 너무나 쉬워. 여러분, 농촌진흥청은 어디 있겠어? 농촌진흥청이 어디 있겠냐? 농식식부부에 있겠지. 농림부에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못 맞추면 이상하잖아. 이거 노는 거, 이거. 요즘에 잘 안 나와요, 또.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이거죠. 해양경찰 청하고 경찰청이 있습니다. 효진 어느 거 답해볼래? 해양경찰청 답할래? 경찰청 답할래? 아 그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양경찰청은 2013년에 바뀌었다가 2017년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2017년 기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은 어디 소속이야? 시험 2번 나왔어요. 2014년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세월호 참사 있었죠.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잖아.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가 해양경찰하고 소방을 합쳐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는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다시 소방청하고 해양경찰청을 원래대로 돌려보냈죠. 그래서 요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요게. 현석, 어디 있어, 해양경찰청? 그럼 일단 이거부터. 윤장, 경찰청은 어디 소속인가? 청은 무조건 부 밑에 둬야 됩니다. 청은 무조건 부 밑에 둬야 돼. 수현, 해안부.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아, 경찰청이니까 어디 있겠어? 그렇지라고 해서 이제 애들이 꼬임을 유도하는데 우리나라의 바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어디냐? 바다 업무 담당하는 사람, 뭐야? 해양? 무슨 부? 해양? 저기 있잖아.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입니다. 해양경찰 알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맥락의 시험 나오고 요거는 너무 쉬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처가 두 개가 있는데 맞아. 재외동포청. 윤정, 재외동포청은 어느 부 밑에 있겠네? 맞았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밑에 있습니다. 외교부 밑에 새로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긴 걸음으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사청사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과천이 어디로 내려와 버렸어요? 세종시로 내려와 버려가지고 지금 좀 이상하게 됐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양곡, 소연, 네 박소연인가? 배가 얘기해봐. 양곡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겠어? 야, 이게 너무 쉽잖아. 양곡은 뭐 대충 뭐 식량이잖아. 식량이 어디겠어? 농림부지. 농림부에서 나오죠. 농림축산부일 겁니다. 아마 농림축산부일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 있어요. 자, 한국의 정부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다는 국가유지관리 경제기능이 더 크다 밑줄. 사회복지보다는 국가유지 경제관리 기능이 크다. 자, 집행기능이 크다. 국가공무원이 많다. 그 다음에 규제기능이 크다. 여러분 큰 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큰 것 다시 뭐라고? 국가유지 경제관리 밑줄, 집행기능 밑줄, 국가공무원 밑줄, 규제기능 밑줄. 됐습니다.
행정 과정이 있는데 행정 과정은 전통적인 거는 이제 결정이 없죠. 그죠? 정책 결정 기능의 부정, 폐쇄 체제로 가정하는데 현대적인 측면에서는 목표 설정과 정책 결정이 있고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행정과 경영. 이론론 동그라미. 됐죠? 윌슨 별표 치시고. 우드로 윌슨은 행정과 연구죠. 행정과 연구에서 행정은 비즈니스 라이크라고 주장했죠. 관리 기술을 연구한다 그래서 무슨 행정학? 기술적 행정학이라고 합니다. 새 이론론은 허버트 사이먼이죠. 그죠? 허버트 사이먼. 가로 열고, 가로 열었죠? 결정, 인정, 연구 X. 연구 안 함. 결정은 인정했지만, 즉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했지만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사이먼하고 윌슨하고 차이입니다. 밑에 이원론이 있습니다. 이원론. 기능적 행정학. 꼭 있죠. 통치기능설. 통치기능설 여러분 자 학자 2명. 디현 앱정이니까 디목 한글로 써도 됩니다. 디목. 자, 그 다음에 애플비 쓰시고 디목, 애플비. 자, 새 이원론은 발전 기능설, 발전 행정이죠. 발전 행정. 그 다음에 신행정학, 정책학이 있습니다. 뭐 굳이 따지면 여러분 정책학 다음에 뭐도 쓸 수 있어요? MPS, 공공가치론도 여기 넣을 수 있겠죠. 그죠? MPS나 공공가치론도 어찌됐든 간에 행정이 경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론의 가장 유명한 이론이 세이어의 법칙입니다. 세이어의 법칙. 여기서 데이라는 거는 행정과 경영이죠. 근본적으로 유사하대요. alike. 어떤 부분? unimportant. 무슨 측면? 중요하지 않은 모든 부분에서는 유사하니까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는 게 아닙니다. 역설법이야. 그럼 중요한 부분에서는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애들이 이해 못하길래 제가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아유하고 신봉선은 닮았죠? 닮았다는 얘기야? 아니면 아유 매기는 얘기야? 아유하고 신봉선 비슷하잖아.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손가락 10개, 손팔 2개. 중요한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아유와 신봉선은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엄청 유사해. 맞지?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중요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세이어의 법칙은 행정경영 몇 원론이다? 2원론이다. 행정경영 몇 원론이다? 2원론. 행정경영 2원론. 이거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다시 세이어의 법칙은 대야 펀더멘탈 럴라 이거는 기억 안 해야 돼요. 행정경영 몇 원론이다? 2원론이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유사하니까 중요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 그지?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넘어갑시다.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옆에다가 공간이 있죠. 이렇게 우리 저번에 공간에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크게 그릴 테니까 여러분은 작게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했죠? 느낌이 바로 오죠. 여기는 무슨 수도?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거고 여기는 뭘 이전하는 거? 공장 부지를 이전하는 거. 여기는 지금 유사점이죠. 자, 아까 4개. 자, 첫 번째 무슨 결정? 의사결정 행위죠. 맞죠?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합니다. 그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고 관리 방식이나 관리 도구가 유사하죠. 이런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유사하지만 아까 말했던 거 여기 뭐요? 정책, 국가 목적, 공권력, 강제력 14개가 있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그림을 살짝 그려주시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면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 행정 수도 이쪽이
여기가 행정이고 여기가 경영입니다. 행정과 경영. 다시 뭐라고요? 행정과 경영. 행정과 경영이 있습니다. 자, 그림 다 그렸죠? 갑니다. 수단, 도구, 봉사.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서브요. 그죠? 우리가 스티어링 된 서브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알았지? 됐습니다. 유산, 조직, 도구, 관료제라고 돼 있죠. 관료제. 유산, 관리 방식, 조직, 인사, 재무, 관리 방식 밑줄, 관리 방식. 유산, 관리 방식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관료제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유사하죠. 그죠? 관료제 쓰니까 똑같은 역기능도 나타나겠죠. 사이먼, 협동, 의사결정. 다시. 협동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추구합니다. 자, 차이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차이점이 시험에 더 잘 나오죠. 그죠? 얘는 쭉 읽고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다시. 가치 판단 밑줄. 정치성이 높다. 공권력 밑줄. 성과 측정이 어렵다. 기술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법적 제약이 있다. 독점이 강하다. 공개성이 높다. 평등한 대우, 윤리성. 신분 보장이 강하다. 신탁적 대표관계. 의사와 환자. 연인 써보세요. 연인 관계는 여러분 우리 연애할 때 연애 계약서를 쓰고 하는 거 아니죠. 그냥 믿고 맡기는 관계죠. 여러분들 의사한테 진료받을 때 계약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믿고 맡기는 관계. 또 뭐가 있어요? 연인하고 똑같은 거? 정치가와 국민사회 관계. 정치가와 국민사회 관계는 무슨 대표 관계? 믿고 맡기는 신탁적 관계. 다시 무슨 관계? 신탁적 관계. 근데 민간기업에서는 철저하게 계약 관계, 계약서를 쓰죠. 됐습니다. 공권력,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공권력,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안 읽어봐도 다 알겠죠? 이거는 그래서 시험 문제 노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평등한 대우 밑에다가 1인 1표라고 써보세요. 1인 1표. 옆에 6번에 차별한다라고 나와있죠? 민간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을 뭘로 봐요? 1원 1표라고 써보세요. 1원 1표. 1원 1표. 그러니까 여러분 백화점 여기 부평역 여기 옆에 있는 여기 롯데마트에서 여러분은 무슨 존재라고요? 구매력 관점에서 보니까 돈 안 쓰는 사람들은 차별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얘기야. 그 앞에 있는 공용 주차장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주차장은 누구? 구매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별한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행정과 경영이 구별이 상대가 됩니다. 몇 섹터? 제3섹터가 되겠습니다. 제3섹터. 자,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국가 공동체. 우리나라 국가 공동체를 크게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 영역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학이니까 어디가 1섹터야 돼야 되겠어? 여기가 1섹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2섹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눠볼게요.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야. 정부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준정부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앞으로 행정학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쿼시 또는 쾌자일이라고 읽는데 쿼시 무슨 상태? 준전시 상태. 이게 준자라는 게 뭐 한다? 전시 상태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쿼시 무슨 상태? 준전시 상태. 그럼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 회사 모형에서 쿼시 레졸루션이 해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해결이에요? 준해결이에요. 준해결. 정부 부분에 뭐 한다? 준한다. 방금 우리가 봤던 공사, 주식회사,
수자원공사나 도로공사는 사적 영역이 있는 거 아니죠? 사적 영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들은 정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영역이라고요? 공제설로 그냥 개념 정의하면 돼.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애들인데 뭐가 아닌 영역 애들? 정부 영역. 그러니까 정조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에 그냥 쉽게 말하면 정부 적용을 안 받는 애들이야. 근데 무슨 일을 한다고요? 공적인 일을. 엄청 많잖아요. 도로공단, 뭐 산업인력관리공단, 우리나라에 엄청 여러분이 잘 아는 공부 좀 한 사람 아는 그 바로 그 공공기관이 거의 대부분 여기가 속하는 거지. 자, 사적 영역은 당연히 기업이죠. 기업은 뭘 추구해요? 영리를 추구하죠. 근데 비영리를 추구하는 데가 있어요. NP입니다. MP, 영리, Non-Profit, Profit, 이윤, Profit, Non-Profit.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섹터를 구분하는데 요 중간에 있는 얘들이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래서 1섹터와 2섹터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몇 섹터? 제3섹터라고 얘기합니다. 몇 섹터? 제3섹터. 그러니까 공과 사가 혼재되어 있는 영역이죠. 공과 사가 혼재되어 있는 영역. 무슨 섹터? 제3섹터인데 영미에서는 여기를 보통 얘기해요. 여기가 영국과 미국. 요것만 시험 나옵니다. 더 깊게 가지 맙시다. 영국과 미국은 여기 비영리 조직, NPO나 NGO 또는 자원봉사자들을 제3섹터로 본다는 거죠. 두 가지만 기초 개념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쿼시 해볼게요. 쿼시, QUA. 됐죠? 그럼 여기 Non-Government. 그럼 앞에 여기 세 글자만 따볼게요. 그럼 이렇게 QUAGO. Government의 줄임말이죠. 카고죠, 카고. 준 정부 ORG니까 준정부 조직이죠. 카고야, 카고. 요 애들이 영어로 쓰면 뭐라고요? QUAGO란 말. 카고야, 카고. 여기는 이제 QUA에서 none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면 자 QUANGO가 되죠. non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준 비정부 조직이죠.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거 읽어봐요. 이거 뭐로 읽어? 콴고잖아. 콴고. 카고. 맞죠? 카고. QUA가 뭐라고요? 여기 앞에 이거 QUA 줄임말이에요. QUA. 준 정부 조직. 준 non 아니다. 준 비정부 조직.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 콴고라고 해요. 콴고. QUA를 그냥 떼버리고 그래. 뭐라 그래 보통? NGO라고 얘기하는 NGO. 됐습니다. 갑니다. 제3섹터는 공사 혼재 동그라미. 공사가 혼재되어 있다. 공사 혼재. A. 민간과 공공이 사업가적 파트너 밑줄 정부와 시장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운영되는 제도. 영국의 영미 동그라미. 영미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조직을 말하고요. 일본과 한국에서는 민간 공동출자 민간 공동출자. 정부 지분이 얼마 이상? 5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부 지분이 50% 이하인. 여러분들이 이게 공동출자의 가장 성공 사례가 제주 삼다수죠. 제주 삼다수가 민간 공동출자 기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생산입니다. 공생산.
구별의 상대화가 있어. 공생산 됐습니다. 거기 태안자원봉사 써보세요. 태안자원봉사. 태안자원봉사는 여러분 3개월 동안에 124만 명이 자원봉사로서 100년 이상 걸릴 거라는 예측을 깨고 3개월 만에 깔끔하게 기름띠를 다 제거했던 그 사례가 무슨 봉사? 태안자원봉사. 정부는 어디 지역에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라고 정보 제공하고 오신 분들한테 뭐 흡입제 제공해주고 이런 역할만 했고 실제로는 누가 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다 닦아냈죠. 그죠? 민간이 서로 공동으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한다. 코프로덕션. 무슨 생산? 공생산, 공동생산입니다. 첫 번째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정부 실패 밑줄. 관료제한테 맡기면 우리가 못 믿겠다라는 관료제 비효율성의 문제. 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적 문제에 참여하죠. 그런 측면에서 등장했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공공 서비스 제공할 수 있죠. 자원봉사자들한테 돈 안 줬잖아. 돈 안 주면서도 기름띠를 깔끔하게 제거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나이스하다. 그죠? 공생산은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개인적 공생산. 오늘 여러분도 벌써 오면서 공생산 하고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학원 오실 때 바쁘다고 빨간불에 길 안 건넜죠? 여기 있네. 그죠? 개인적 공생산. 마스크 쓰기라든지 쓰레기 줍기 또는 질서 지키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혼자 하는 공생산이죠. 집단적 공생산은 아파트 자치방범대와 같이 편익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게만 돌아가는 무슨 공생산? 집단적 공생산. 대학 축제할 때 여러분 자치방범대 도는 거는 전형적인 무슨 공생산? 집단적 공생산. 집합적 공생산은 편익이 전체 사회에 밑줄. 이게 전형적인 태안자원봉사죠. 태안에서 문제는 태안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 치안, 소방, 도서관, 공원 등 태안자원봉사 적어놨다. 그죠? 정부의 재정위기 극복 수단. 왜요? 비용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죠? 됐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가끔 오실 때 보면 그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번잡한 도로에서 이렇게 교통 정리해주고 있죠. 그게 전형적인 집합적 공생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거기 가 있는 부분은 경찰이 인력이 딸려서 거기 없을 때니까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좀 해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교통 정리를 해주는 그 개인 택시 기사분들은 그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면 인천시 전체의 교통이 좋아지죠. 매끄러지잖아요. 그 편익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지역이나 집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 돌아가니까 무슨 공생산? 집합적 공생산. 이게 번역이 또 안 되는 단어가 이게 컬렉티브죠. 컬렉티브. 여러분 공공재를 뭐라 그래요? 컬렉티브 굿즈 컬렉티브. 그러니까 국방, 치안, 공기 같은 거는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집합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배제 없이 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뭐라고 번역할 것 같아요? 그냥 컬렉티브 굿. 이게 공공재로 번역하면 완전히 오역이죠. 왜냐하면 공공재는 퍼블릭 굿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집합적인. 이걸 집단적인이라고 번역하면 지금 이 느낌이 안 살잖아. 이 컬렉티브 굿이 뭐라고요?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차별 없이 다 제공된다.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 그래서 뭐라고 이걸? 집합제. 그래 무슨 원래 정확한 번역은 그래서 집합제야. 집합제. 내가 보기에는 또 집산적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맛이 안 살지. 많이 안 쓰니까 그지. 공공재는 퍼블릭 굿이야. 퍼블릭 굿. 근데 보통 컬렉티브 굿을 선생님들이 기타하니까 저도 위에 뭐라 써요? 공공재라고 써놨잖아. 공공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한계.
시민의 무임승차 경향은 공생산을 어렵게 하죠. 그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 왜 공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원봉사에 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원봉사 열심히 해서 깨끗하고 좋은 도로를 만들면 아이고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겠지라는 이런 무슨 경향? 무임승차 경향. 아이고 내가 거기 가서 뭐 휴지 한번 씻는 이런 그냥 별로 힘도 안 돼. 별로 도움도 안 되라는 n-1 n분의 1이라는 그 생각. 자, 쓰레기 공유지 비극은 인천은 눈이 많이 옵니까? 서울만큼 눈이 많아야죠. 저는 공유지 비극을 멀리 보지 않고 여기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자기 집 앞마당 자기가 썰었다는 그런 뭐 사회적 호혜 규범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게 존재했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봐요. 아, 나는 내 집 앞에 눈을 안 쓸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눈을 다 쓸면 나는 안전한 도로를 나는 공짜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다 하게 되면 딱 아침에 나오면 전부 다 도로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야. 뭐라고요? 요즘에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이렇게 짐을 들고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앞에 타고 있으면 좀 젊은 사람인데 몇 층 가세요? 같은 동네 살잖아. 눌러줄 만도 하잖아. 와, 안 눌러주더라고. 그 내가 배신감 석종아 왜 웃어요? 너. 근데 야 석종아 한마디 더 하면 나는 맨날 해준단 말이야. 어르신들 오고 할머니 5층 할머니 애 손잡고 타면 몇 층 가세요? 그러면 뭐 사실 몇 층인지 알지만 그지? 5층 가니까 5층 내가 눌러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그게 당연하다 생각해.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런 사소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 앞 눈 쓸겠지 나는 안 쓸고 나는 공짜로 도로 이용해야지 하면 아침에 놓으면 전부 다 여러분도 한번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여러분 집에 눈 왔을 때 밖에 나가서 눈 쓴 적 있어 없어? 없잖아. 나 엄청 많이 쓴다. 내 군대에서 운전병이라서 엄청 개고생했고 있지만 눈 오면 차들이 그 막 못 다닐까봐 나 전전긍긍해서 내가 내려가 내가 이거 하다가 대 있잖아. 대 2개나 부러뜨렸다고. 그랬더니 관리소 직원들이 어떻게 저 101동 사는 아저씨 조심하라고 너무 힘이 좋아서 막 숭숭 쏠다가 다 부러뜨린다. 그래도 나한테 내라고 안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에 좀 바뀌었더라고. 저번에 눈이 엄청 왔을 때 또 저도 힘이 딸려서 다는 못하고 꼭 급경사 있죠. 아파트 주차장에 올라올 때 약간 경사가 있잖아. 없는 경우도 좋지만 꼭 거기만 하거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그 몇 동 사는 아저씨가 내려와서 같이 하더라고. 그분이 나를 본 거야.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봐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번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우리가 여러분 행정 배웠으면 여러분 저때 공유지 비극에 참여하면 안 된다. 됐습니다. 무임승차. 그리고 결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밑줄. 그래서 무임승차 경향은 공생산 어렵게 하고 집행에만 적합하다. 가끔 시험에 놓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 합시다.